예, 5월 2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도 1부에서 저희들이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세인데 좀 정밀하게 이제 판세를 좀 분석을 그 일부에서 해드렸는데 뭐 사이 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영남권 그 TK, PK가 그 전에 윤석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서 80% 득표, 80% 투표, 80% 득표가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TK에서 거의 그 75% 받았고 PK에서도 한 60%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아직은 그에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의 그 영남 텃밭에서 이 복구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예. 예, 영남. 지금 이제 그 영남을 TK하고 PK를 좀 나눠보면 예, 예. TK는요, 지금 이제 그 호국의 성지고 보수의 심장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영천 출신의 경북 중고등학교 나왔잖아.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 오늘 저녁에 예. 만나죠. 아마 예. 이제 그 결집이 저는 대결집이 될 걸로 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박정희 예. 동상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재명과 이준석이는 노무현입니다. 어제 계속 노무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럼 이게 대구에서는 박정희죠. 그럼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또 이게 김문수 고향과 중고등학교 이게 다 TK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충분히 그 복은 의견 80 이게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PK 영 있잖아요. 부산경남. 예, 예, 예. 요거는 이게 다 사기 공약을 접근해야 돼요. 보세요. 산업은행은 어렵다. 예, 예. 근데 HMM을 옮겨주겠다. 예. 이미 노동자들, 노조하고 이게 협의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죠. 맞아요. 이게 또 사기입니다. 자, 산업은행은 이게 국책은행 정부지분 100%인데 예. 못 옮겨. 근데 HMM은 민간기업입니다. 옛날에 현대상선. 그렇죠. 근데 한전해운도 그러고 다 이게 본사가 여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강제로. 예. 민간기업을. 그리고요, 그게 노조에서 전에 아니라 했잖아. 예. 새빨간하게 거짓말이다. 예. 따라서 이게 부산의 공약은 예. 완전히 사기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천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항공기 MR로 예. 항공 정비 사업이에요. 예. 이걸 이게 뭐 해주겠다 공약했잖아. 근데 인천이 반발하니까 또 이게 전략적으로 인천에도 한대. 아, 그럼 이게 사천은 완전히 물 먹는 겁니다. 완전 사기 공약이네. 하나 더 예. 사회공약 중에 그 부산에 예. 회사 법원 예, 예. 회사 분쟁 있잖아. 예, 예, 예. 법원 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인천이 반발하니까 예. 인천도 해줄게. 예. 그러면 이게 국내 분쟁은 부산. 음. 그다음에 국제 분쟁은 야. 인천이래. 야, 그 배라는 게 외국 나오면 외국 배하고 부딪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국내가 조각배끼리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인천에 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부산의 국제신문의 사설이야. 공약을 갈라붙인다 이거야. 예, 갈라붙이는. 예, 예. 야. 이걸로 이게 우리가 부산 경남 쏙지 말자 이재명 예. 공약에 예. 이걸 이게 제가 호소합니다. 그 해수부 이전 문제도 그것도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했는데 그때 그 전부터 해수부 부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산 항만뿐이 아니고 인천 항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 해운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항만을 이용하는 해운회사가 엄청 많은데 그건 이제 부산으로 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인천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존의 거에 나가는 판인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기 공약 부분이 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왜 부산에도 좋은 병원 부산대 병원에 있다가 뭐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느냐 또 성남병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몰아붙이는 그래서 그 이재명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남권 그리고 캐스트 모두 충청권에서 어제 이제 뒤집혔다. 어제 갤럽 조사였던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캐스트 모두 충청권에서 뒤집혔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이자가 계속 춘천에 뭐 사이 어쩌고 했잖아. 예. 제가 이게 김혜경의 아버지가 사령까지 확인했어요. 예. 근데 김혜경이가 초등학교 서울도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국민이. 예. 제가 알기로 김혜경이가 산 적이 없어요. 아, 충청에는? 예. 이거 국민이, 저도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버지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충청의 사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가 그 논산, 충청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이가 아들을 공개하면 이게 천하면 공개하면 되느냐, 제가 농담으로 이랬는데, 아마 충청이라는 게 특이한 게 국회의원 할 때 보면 대전이 싹쓸이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수가 안 나빠. 지금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김태흠 지사죠, 충남. 그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 예, 예. 그다음에 이장우 그렇죠. 대전시장. 예, 예. 세 명이 다 그렇죠. 보수 국민의힘입니다. 예, 예. 옛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게 충청권이 국회의원만 이상하게 몇 프로 차이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게 표심은 원래 충청이에요. 다 이게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예, 예. 호남하고 틀려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충청은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네. 선전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그 충청이 여태까지 선택하는 쪽이 항상 정권을 잡고 예. 총선 때도 충청이 그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가져가는 쪽이 항상 총선에서 이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리더를 당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충청에서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자영업자에서 거의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예. 자영업자가 보통 그 민주당 쪽에 많은데 이번에 그 120원 원가 커피 원가 발언 뭐 호텔 경제론인가요? 말도 안 되는 노쇼. 그 저기 호텔 주인만 빚지게 만드는 그 결과를 낳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 더 경기도가 어제 이 선거인명부 결정을 난 걸 보니까는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가 전부 경기도지사를 지냈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는 2번 지냈고 그리고 한 번 지낼 때는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는데 경기도 산하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강역철도망 같은 거 교통망을 아주 잘 구축했다는 성과가 있는데 이재명은 경기도 4년 할 때는 법카 가지고 펑펑 쓴 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할 때는 그 개발 비리에 다 휩싸여 있는데 그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평가를 하지 그럼 이게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김동연이하고 이게 그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경수하고는 같이 간대. 바둑이하고는 경남도지사로 나가라. 또 이렇게 장관도 줄 수 있고 떨어지면. 근데 김동연이 핵심 공약이 뭐냐? 경기 북도와 남도를 쪼개는 거예요. 분리였죠. 예. 근데- 서울 위에 하고 서울 예, 밑하고. 일주일 전에도 공약 제안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뭐랬냐? 그거 사기야. 기만이야. 완전히 그 환상이야. 그 사기라고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하고 이게 김동연이 이용 가치가 없잖아.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놀 사람은 줄 서 있거든. 그렇죠. 경남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마 김동연 측에서 엄청나게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간 긋는 거. 그렇게 경기 북도에 보면 분도 주장사이 많거든요. 예. 아마 이게 그 오만하다 부른 거죠. 저는 경기 북쪽에서 김문수 후보 몰표 놉니다. 경기 북쪽에서 경기 북부에서. 요 하나. 예. 두 번째 부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부천 그저께 소사. 부천하고 예. 오늘 이재명이 부천에서 또 유시하더라고. 예. 제가 이게 직접 확인했는데 숫자가 비교가 안 돼. 그렇겠죠. 야, 김문수 후보는 그 국회의원 3번 했어요. 와, 부천이에요. 예. 김문수의 정치적 고향이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딸하고 동주시 사이가 그 살고 있어. 아직도. 오. 와, 그러면서 이게 90세 할머니가 붉은 운동화를 준 거야. 예. 집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선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재명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할머니 어머니지. 지금 여기 그 대선보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장사가 중요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부천의 기적. 예. 완전히 부천이 뒤집어버렸다니까. 부천이 원래 제일 힘든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옛날에 누가 이부망천 그 망원도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김기표, 이건태, 전부 이게 대장동 애들이 다 있거든. 예. 아, 그쪽이 그렇죠. 예. 부천에. 예. 제가 그또 살았잖아요. 제가 그 김문수 지역구에 신혼집을 거기서 제가 7년 살았어요. 그랬었구나. 제가 결혼하자마자 이게 소사구에. 저도 부천 앞에서 1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오래 살았어요. 7, 8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부천이 뒤집어진 거야. 제일 어려운 데서. 거기서부터 이게 김문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딱 이 둘 다 경기도에서 그 업적이 비교되잖아. 그렇죠. 완전히 비교가 되죠. 야, 이게 이재명이는 코로나 지원금 그냥 뿌리다가 빚 때문에 지금 3조 넘게 9년간 갚아야 된대. 아이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빚지는 게 그 무슨 문제냐.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자기는 빚 다 져놓고 이제 경기도에서 빠져나왔네. 그러면 이게 자기 집에는 빚 내가지고 애들 뿌리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자기는 빚 안 내면서 그 말도 안 되고 따라서 이게 경기도 업적이 보세요. 판교, 그다음에 평택, GTX 그렇죠. 완전히 뭐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도 김문수가 했던 거. 광교 신도시. 와, 네. 엄청나죠. 근데 저 백현동 얼마? 백현동은 이게 200억. 그다음에 대장동 4,895억. 위례는 211억. 이거 정확하게 와, 그 세 개하고 이게 비교해 보라고요. 그 정자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자동은 소중에 있고 강백씨가 잘릴 끝에. 근데 보세요. 참네. 광교,
판교, 예. 그다음에 평택 이거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하고 비교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저는 경기도에서 선전할 거로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충분히 이제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서 이것을 잘 엮어 나가면 이제 될 텐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잘 엮어 나가면 될 텐데, 여기에 해방을 하거나 아예 그냥 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 당원 홍보특보 이렇게 임명을 해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이제 만나고 그런데 거기다 또 안철수 의원, 안철수의 재발견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로 굉장히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만두고 이제 출마를 하고 입당을 해서 후보로 될 뻔하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당원 투표로 바뀌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를 하는 명분이 이재명 막아야 된다 했어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총리로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후보가 되지 않고 나서 완전히 거의 뭐 잠적해버렸거든요.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나서 하니까는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지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진짜 한덕수 총리한테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도 저를 잘 알고 고마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약속 지키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게 유튜브 얼마나 피해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바로 후보 됐고 나서는 당원에 선택하니까 김문수 후보를 진짜 죽기 살기로 제가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도 해야죠. 섭섭함이 있더라도 그때 본인이 그 다음 내가 껴안았잖아. 그러고 뭐든지 하겠다 했잖아. 그 참모들하고 상의해본다 했잖아. 근데 참모들 제가 다 물어봤어. 저 다 물어봤어요. 다 아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된다. 죽기 살기 도와야 됩니다. 다 이랬대. 그러면 그때 참모되고 핑계댔잖아. 저는 지금 맞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좀 어떤 실무적으로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것은 이제 참모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뭐 이정현 위원장부터 그때 우리 비서실장 변호사니까 다 통화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대변인 김기영, 김소영 전부 참모들은 적극 도와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돕나고요? 정말 이게 진짜 저도 이게 업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제가 얼마나 또 희생도 했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청나라 때 고연무, 명나라 망할 때 천하흥망, 필부유책, 천하가 망할 때는 이게 제처럼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일개 패널. 근데 저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되면 한덕수 책임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윤 대통령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 한덕수 책임이잖아요. 3년 총리에. 본인이 뭐 자연인?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수사가 몇 개입니까? 수사가 몇 개냐고. 지금 내란부터. 따라서 이게 자연인은 뭐 채널A TV 프로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 말은 지금이라도 빨리 맞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게 팔복권 나서서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요. 이기든 지든 아마 이게 비판을 명쾌 어려울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을 거고 또 특히 저는 뭐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 이게 왜 지금 나서지 않고 자연인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를 도울 거냐 하니까는 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꼭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본인이 나섰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 지원을 했다가 이제 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개심죄가 걸려서 더 가중처벌 될까봐.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덕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보복할 핑계를 더 줄까봐 이렇게 숙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도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그냥 김문수 후보 정권을 창출하는데 거기에 힘 하나를 보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무슨
개업 뭐 이런 거 뭐 책임 묻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 후보가 정말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한덕수 후보든지 그 참모가 보고 있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요. 집에서 어머니나 형이 야 좀 사살해라 사살. 너 이재명 되면 보복당한다. 멸문지화한다.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이럴 때서 끝나죠. 어머니 이럴 때수록 네, 이재명하고 더 맞습니다. 싸워서 대통령을 김문수 만들면 그럼요.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홍준표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명태균 때문에. 명태균 그 뭐 그러니까요. 대구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한다고 뭐 네.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거 좀 다를까요? 그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지금 하와이에서 지금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와서 정권 교체가 돼야지 이 본인이 또 다음 그 어떤 길도 열리고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 왜 이재명한테 가서 할 생각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나면 김문수 정부에서 뭐 국무총리 해도 되죠.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는 안 줍니다. 결국은 이제 그 토끼 사냥이 필요하니까 아 그렇죠. 사냥개 토사구팽식이거든요. 토사구팽이죠. 지금은 이제 그 떠나간 사람들 뭐 이재명 쪽으로 투항한 사람도 있죠. 네. 절대 나중에 가면요 개딸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네. 한 달이 절대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뭐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 있는 거지. 명태균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홍준표답게 이걸 겁내 가지고 안 넣는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특사단 한 데는 뭐 김문수 지지한다. 민주당 갈 일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좀 더 와야죠. 분명하게 와야죠. 강하게 현장에 와서 와야 김문수 후보하고 손잡고 아, 좀 대구도 이게 다니고 뛰던가요? 예. 저 TK, PK 다 연관이 있잖아요. 본인이 저 작년이 고향이고 경남도지사 했고, 그다음에 그 대구시장 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기존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데는 가장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이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빨리 귀국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한동훈 별로 뭐 그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한동훈은요. 저는 이래봐요. 모든 그 총구는 이재명 쪽으로. 네. 그다음에 모든 이제 칭찬이나 이거는 김문수 쪽으로. 아 그렇게 해야죠. 본인은 빠지대요. 예, 예. 본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주인공이. 예. 그런데 총구를요. 예. 윤석열과 이게 친윤으로 겨누. 예. 친윤 구태를 청산한다. 뭐 윤석열 민주당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와 피가 끓고서 윤석열 민주당 가니 조롱하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이게 서문시장에서도 김문수보다 우리가 몇 배 왔다. 지금 이게 누가 주인공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번 주에 결혼식장 갔잖아. 예, 예. 신부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 예. 근데 저 신부는 별로네. 신부 친구가 훨씬 예쁘네. 이러면 이게 결혼식 망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확 와닿긴 하네요. 예. 예. 아니 김문수가 서문시장 왔을 때보다 주인공을 내셔야지 주인공을. 예. 예. 한동훈 갔더니 서문시장에 뭐 새벽에 더 왔니 한동훈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게 한심하잖아요. 아, 그렇게 떠들니까 전 못 봤는데. 아, 저는 이게 그거는 다 말이 봅니다. 안 되는 거죠. 아. 와 서문시장 갔더니 뭐 김문수 네. 때보다 몇 배 왔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모든 공은 네. 좋은 거는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돌리고 주인공은 네. 그다음에 모든 총구는 이재명한테 해야지. 왜 자꾸 이게 자기한테 자기 공을 가로 자기 있잖아요. 네. 또 어떤 방송을 봤더니 저 보잖아. 어벤져스는 다 네, 보잖아. 네, 네. 한동훈 때문에 김문수 지지율 올랐대. 한동훈이가 도와주니까 김문수 지지율 몇 프로 올랐다는 저번 주에. 최근에 오른 게. 예. 한동훈 지원 유세 때문에 와 진짜 제대로 도와서만 그럼 벌써 역전됐겠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자기 자랑하고. 네, 그럴 때가 뭐 아닙니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와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은 전부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집권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일부에서 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헌법 84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정치 보복이 있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텐데 안보관도 지금 위험하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발을 시도했는데 뭐 김정은이 잘 견뎠다 이런 말을 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 표현하고 경제관도 빈약하고 커피원가 120원 굉장히 이재명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 이거 왜 또 큰일 날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거요. 예. 제가 이게 머리 완전 뒤통수를 한번 맞는 듯한 예. 이야기를 들었어요. 뭡니까? 제가 뭐 술집인데 룸은 아닙니다. 술집에 갔더니 선배가 성술집. 예. 제가 이게 뭐 이재명이 뭐 대통령 우리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이 예, 어쩌다 예, 떠들잖아. 예.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딱이 그 선배가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서 변호사. 이재명이가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걸 상상해봐라. 와, 이게 뒤통수를 군 통수권자? 네. 우리는 이렇게 보통 대통령 생각하잖아. 대통령 되면 군 통수권자 되죠. 그렇죠. 국군 통치. 근데 이재명이 군 통수 상상을 해보라고요. 야, 미국 점령군 빨리 물러나. 예. 미국 점령군 물러나. 예.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 무력으로 힘으로 현상 변경할 때, 예. 야, 쉐쉐, 쎄쎄하면 돼, 쎄쎄. 쉐쉐. 쎄쎄하면 돼. 와, 그러고 북한한테는요.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계속 도발했는데 북한이 잘 참았대. 그러니까. 북한이 잘 인내했대. 네, 김정은이 잘 견뎌냈다는 거잖아요. 와, 이런 사람이 군 통수권자다? 끔찍하잖아요. 네.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네. 이게 바로 군 통수권자. 예. 와, 상상하기도 싫은. 이게 바로 뭐 점령군 예, 표현부터 이게 뭐 예. 미군 철수부터 예. 뭐 전부 이게 중국 문제 다 이게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안보 너무나 중요하고 보존 자원도 없고 하니까는 경제 진짜 중요한데 트럼프 들어와 가지고 다 어렵잖아요. 예. 경제로 주한미군 출산한다고 하고 뭐 무역 전쟁하고 어려운데 자, 이 상황에서 최근에 이재명이 유세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경제에 대해서 경제 관념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국가 부채가 많아도 된다고 하고 무슨 뭐 미군에 대해서 뭐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오히려 이 탱커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탱커로 밀고 들어올까봐 이거 장벽 쌓았다고 그러고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나라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안철수가요. 예. 딱이 이재명한테 묻는 게 있더라고요. 아하, 예. 야, 안철수 한 들었어요. 게 예. 안철수 이재명 보고 질문한 게 예. 당신 주한 미군을 원하냐? 야, 주한 중군. 중공군. 주한 중군을 옛날에 원하냐? 중공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하고 예,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김정일 파견했잖아. 맞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명해 봐라. 예. 야, 안철수가 제대로 던지 주한 중군 이걸 이게 원하나? 주한 미군이냐? 주한 중군이냐? 예. 이게 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문제 하나만 하면 예. 요즘 이게 어제 문재인하고 막 밥 먹고 했죠. 예. 근데 문재인가 제일 삐질 때 커피값 때문에. 아, 예. 왜냐하면 자기도 커피 팔잖아. 4,000원 받아. 예, 그거 또 책방에. 내렸더라고. 옛날에 6,000원, 7,000원 했거든. 예. 근데 원가가 120원.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국민- 진짜 들었어요, 제가. 평산마을에서 거기 국민을 살고 있는. 제 아는 변호사가, 예. 좌파 변호사가, 예. 거기 문재인 재단의 위원이야. 저하고 매일 방송하는. 예. 거기 커피 팔아가 좀 폭리는 취하지만 120원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그것 교육값도 때문에. 있고 뭐 다 있죠. 그럼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있고. 거예요. 아마 이게 자영업자 표가전은 10%가 아니고 예. 아마 뚝뚝 떨어질 겁니다. 예, 지금 예. 장사도 안 되는데 열 받죠. 예, 폭리를 취한다는 건 문재인이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재인이 취하냐면은 거기서는 뭐 어떤 가게세 주는 것도 없을 거고 뭐 인건비도 크게 안 나갈 거고 자원봉사 받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의미로 하는 것이고 우리 진짜 자영업자들은 진짜 고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두값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만 딱 간단하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강론이 나오잖아요. 예. 또 김문수 후보째 자강론이 나오고 선자강, 그다음에 후 단일화 이 2단계 이 필승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뭐 저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단일화 없어도 이길 정도 아, 그렇지. 힘을 모아야 된다. 모으면은 단일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자로도 이기고. 예. 근데 단일화하면 더 큰 차이로 이기고. 그렇죠. 이런 게 구도로 네. 우리가 몰아가야 되는데 저는 타이밍을요. 네. 28일이나 이게 늦출수록 좋다 봐요. 29일 사전투표 전까지. 예.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이준석이가 이재명표 야금야금 이재명표를 갉아먹고 있어요. 어제 같이 동반상승해. TV 토론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김문수는 급상승, 이준석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예. 둘이 이제 지금 협공해가지고 둘 다 이게 시너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이걸 이게 굳이 단일화 흐름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 끊어버리면 안 되네, 예. 오히려. 저는 오히려 28일까지 예. 정치 토론까지 예. 끝까지 가가지고 예. 이재명을 40% 초까지 딱 떨어뜨리고 예. 마지막까지 해서 극적으로 예. 뭐 단일화 되면 그러네. 아주 좋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단일화하는 게
플랜 B가 돼야지. 예, 플랜 그럼요. A는 그건 무조건 안 이게 됩니다. 자강으로 우리가 3자고도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명제고 예. 뭐 플랜 B로 이게 저는 압승하려면 예.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예. 뭐 저는 단일화 반대는 안 하지만 최대한 늦게 네. 하고 이게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게 일단은 자강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공동정부론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플랜 B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김문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그 전에 이준석에게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준다는 이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강을 해야 되고 자강을 해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를 하면은 단일화는 저절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5월 24일 보내드린 서종익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마 상황이 상당히 급변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